안녕하세요. 모두 수학여행 잘 다녀왔죠? 우리 이제 기말고사를 향해서 새 마음으로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선생님이랑 진행할 것은 16강 열립 2차 방정식이에요. 열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름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일 거예요. 왜냐하면 중학생 때 열립 1차 방정식이란 걸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열립 2차 방정식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제 열립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하나의 방정식에 대해서만 푸는 게 아니고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풀어보자 이런 이야기겠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그런 것들 중에서도 어떤 거 여기 2차 방정식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아 이제부터는 어떤 2차 식이 들어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어떤 걸 하자는 건지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학생 때 했던 거를 좀 일단 생각을 좀 해볼게요. 중학생 때 연립 1차 방정식 어떻게 풀었나요? x, y 둘 중 하나 선택해서 개수를 같게 만들고 더하거나 빼가지고 나머지 개수를, 아니, 나머지 미지수를 찾아줬죠. 그럼 그 찾은 미지수를 바탕으로 마지막 구하고자 하는 어떤 또 미지수를 찾아주고 이런 식으로 방법을 했던 거 기억나죠? 똑같아요. 우리가 2차 방정식도 이제 어떤 2차 식에 대해서 근을 찾아가는, 해를 찾아가는 과정이 추가되는 것 뿐이지 방식은 똑같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하나의 어떤 미지수를 설정해서 그 미지수를 주인공으로 식을 쭉 바꿔줄 것이고 그게 찾은 애를 바탕으로 나머지 하나를 찾아줄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좀 고민을 해보면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2차식하고 2차식을 연립하자라고 하면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일단은 1차식이 하나 섞여 있는 그런 애부터 먼저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차식하고 선생님 글씨가 좀 오랜만에 태블릿을 써서 이상하네요. 그리고 2차식을 바탕으로 이렇게 생긴 연립 2차 방정식을 먼저 풀어내 볼 겁니다. 그러면 이걸 푸는 걸 바탕으로 우리는 최종적으로 뭐까지 할 수 있냐면 2차식하고 2차식 간의 연립 방정식까지 풀 수 있게 되는 게 우리가 이쪽 단원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어떤 식으로 흐름을 갖자는 건지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먼저 1차식하고 2차식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볼 거냐라고 이제 먼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틀을 바탕으로 이렇게 쭉 해나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단은 이걸 먼저 보면은 어떻게 처음에 볼 거냐면 우리가 2차식보다는 1차식이 더 익숙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1차식을 변형할 거예요. 1차식을 변형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어떤 x든 y든 두 개의 문자가 들어가 있을 거라면 변형했을 때 계산해서 더 예쁜 모양이 나올 것 같은 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변형해서 하나의 문자 주인공을 설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문자로 우리는 정리해 준다라고 일단 첫 번째로 접근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식을 어떻게 두 번째 나와 있는 2차식에 대입해 볼 겁니다. 어떤 흐름인지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직접 봐봅시다. 우리가 문제 1번을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3x-y는 10이다 라고 써져 있는데 얘를 이제 첫 번째로 고민해 보자고요. x냐 y냐 문자를 하나 설정을 할 건데 x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예쁠까 y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예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럼 얘를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x는 3분의 1 y 더하기 3분의 10이네요. 그거를 2차식에 대입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제곱도 해야 되고 식이 조금 이상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얘를 x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y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y는 어떻게 넘어가니까 3x-10이다 라고 정리해 줄 수 있겠나요? 됐죠? 이게 아까 왼쪽에서 말한 1차식을 변형해서 하나의 문자로 정리해 주자 이거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식을 두 번째에는 2차식에 대입을 해주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배의 y 대신에 3x-10을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식을 조금 정리해보면 x제곱 6x-20인데 저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6이다 라고 해줄 수 있겠죠.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해주니까 x 플러스 8, x-2는 0이다 라고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다? x는 마이너스 8 또는 x는 2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다들 하는 방법은 쉽죠? 어떻게? 1차식을 하나의 문자, 주인공을 설정해가지고 정리해주고 걔를 2차식에 대입하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가 되는 2차식이 나올 거다. 라고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거의 해를 구하는 데 있어서 x만 구하면 되나요? 아니죠. 우리는 y도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8일 때랑 x는 2일 때 y를 각각 구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8일 때 이 1번식에다가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24에서 마이너스 10을 빼네요.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34다라고 구할 수 있을 거고 x에다 또 2를 넣어주니까 y는 마이너스 4다라고 구해줄 수가 있겠죠. 다들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문제 1번에 있는 연립 2차 방정식의 해는 x가 마이너스 8, y가 마이너스 34일 때 또는 x가 2, y가 마이너스 4일 때라는 이렇게 두 가지 해가 나온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는 뭘 생각해주죠? 순서쌍을 많이 생각해주죠. 그러니까 얘 해는 좀 파란색으로 써볼까요? 뭐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34 또는 2, 마이너스 4다 라고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좀 두껍네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식으로 나타내도 되고 위에 있는 순서쌍으로 나타내도 큰 무리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여기까지 다들 따라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문제가 되는 애가 뭐냐면 이제 2차식하고 2차식을 풀어내야 돼요. 근데 2차식하고 2차식을 지금 한 것 같이 뭔가 연립해서 풀고 이제 넣어가지고 어떤 거에 대입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려니까 너무 어렵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2차식하고 2차식을 연립할 때는 어떤 식으로 쓸 거냐? 이건 파란색으로 쓸게요. 어떻게 풀 거냐면 2차식하고 2차식을 연립할 때는 우리가 2차식이 두 개가 우리한테 주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럼 둘 중 하나를 잘 쳐다봐 보면은 인수분해가 되는 애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떻게 풀 거냐. 2차식 중에 인수분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2차식 중에 인수분해가 되는 애를 찾으라 이런 뜻이겠죠. 좀 공간이 좁아서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냐? 2차식 하나가 1차식 곱하기 1차식이 될 거고 우리는 1차식 곱하기 1차식이 0이다라고 하면 앞에 1차식이 0이거나 또는 뒤에 1차식이 0이다 라는 식을 알고 있죠. 그럼 무슨 식이 돼요? 1차식하고 2차식의 연립 2차 방정식이 됩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연립 2차 방정식을 가지고 앞에서 했던 빨간색 방식으로 또 연립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빨간색 방식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무슨 얘기지 싶죠. 그래서 예시를 봅시다. 자, 문제 2번을 보니까 문제 2번에 우리가 2차식하고 2차식을 연립을 하재요. 근데 첫 번째 걸 보니까 인수분해가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니까
앞에 x 더하기 y가 0 또는 2x-y가 0이다 라고 첫 번째 거를 따로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뭐다? x제곱 xy y제곱은 4가 될 때랑 x제곱 xy y제곱이 4가 되는 이렇게 두 가지의 1차식하고 2차식의 연립방정식을 합쳐놓은 게 1번 문제다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됐나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풀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 1번 방식대로 똑같이 풀어주자.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를 보니까 x는 마이너스 y네요. 얘는 뭐 y는 마이너스 x라고 써도 되고 x는 마이너스 y라고 써도 뭐 상관없겠죠. 둘 다 깔끔해지죠. 자, 그래서 얘를 집어넣어 주니까 y제곱은 y제곱에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y제곱이 4네요. 그러니까 y제곱이 4라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네요. 자, 그러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 x는 마이너스 y니까 이 1번의 해는 뭐다? 우리가 2,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2, 2라고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쓰기 그러면 x가 2, y가 마이너스 2 또는 x가 마이너스 2, y가 2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이해가 됐죠? 자, 이게 우리가 앞에서 하던 방식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번뿐만 아니라 2번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을 보니까 우리가 2x는 y래요. 그러면 x는 굳이 2분의 1 y다 라고 해서 푸는 것보다는 뭐라고? y는 2x다 라고 푸는 게 조금 더 깔끔해지겠죠. 우리가 분수가 있으면 계산하기가 좀 그러니까. 자, 그래서 y는 2x를 집어넣어 주니까 대입해 주니까 x제곱 그리고 2x제곱 그리고 4x제곱이 4네요. 그러니까 7x제곱이 4네요. 그러면 우리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7분의 2 루트 7이다 라고 구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x가 이거일 때 y는 뭐다? 2x니까 이걸 2배를 해주면 되네요. 그래서 얘는 x가 7분의 2 루트 7일 때 y는 이거의 2배인 7분의 4 루트 7이고 또는 x가 마이너스 7분의 2 루트 7일 때 y는 마이너스 7분의 4 루트 7이다 라고 구해주면 되겠죠. 왜? 이것 때문에. y는 x의 2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풀었던 이 1번 x 더하기 y에 2x-y는 0이랑 뭐 밑에 있는 c 이거를 연립해서 나오는 해는 몇 개다?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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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까지 총 4개의 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연립 2차 방정식이란 거는 이런 식으로 풀 거예요. 어떻게? 일단은 유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1차식하고 2차식. 이거는 조금 더 쉽죠? 그리고 2차식하고 2차식을 연립해라. 그러면 우리는 1차식하고 2차식을 연립하는 거는 이제 할만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차식하고 2차식을 그대로 바라보고 풀려고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둘 중에 인수분해가 되는 하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있는 이 위에 있는 식이 인수분해가 되면 더 좋겠지만 밑에 있을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럼 이 인수분해가 되는 식을 찾아내가지고 걔를 인수분해해주면 이제 식이 어떻게 바뀐다? 1차식하고 2차식의 연립방정식 또는 1차식하고 2차 방정식 지금 밑에서 했던 문제 2번, 1번 같이 두 개의 연립 2차 방정식이 나올 거다. 그럼 어떻게? 얘네들에 대해서 각각 구해주면 걔네가 답이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을 연립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방법은 알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걸 구하는 방법은 알았어요. 그럼 구하면 될 텐데, 과연 그 구하고자 하는 애가 있냐?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애가 과연 존재하는가? 아니면 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값을 이렇게 딱 정해줄 수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열입방정식에 해가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를 들면 이거는 예예요, 예. x 더하기 y가 1이면서 x 더하기 y가 2인 경우가 있대요. 이거는 우리가 중학생 때 보던 열립 1차 방정식이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니까 x 더하기 y가 1이래요. 그러면 얘는 다시 이야기하면 좌변이 1이란 뜻이니까 1은 2다 이 뜻이죠. 말이 되나요? 1은 2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x하고 y가 있겠어요? 없다. 그래서 해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배웠던 열립 2차 방정식에서도 예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또 다른 예시로 x제곱 마이너스 y는 0이고 x제곱 마이너스 y 더하기 3은 0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 우리가 앞에서 했으니까 2차식, 2차식이네요. 그러면 얘들 어떻게 인수분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인수분해를 하려고 막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꼴을 보고 그냥 바로 대입이, 우리가 결국에 핵심은 뭐예요? 2차식에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대입할 수 있는 형태면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봤더니 이건 좀 다른 색으로 쓸게요. 여기도 x제곱 마이너스 y가 있고 여기도 x제곱 마이너스 y가 있네요. 근데 얘가 뭐라고요? 0. 그러니까 얘는 다시 이야기하면 3은 0이다 이런 식이죠.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얘는 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고요. 이해가 됐죠? 우리가 열립 2차 방정식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무턱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일단은 기계처럼 풀기보다는 조금 고민 한 번만 해주자고요. 왜냐, 해가 바로 없는 경우도 있는데 시간 열심히 구했더니 그 나중에 가가지고 결론 지어서 이게 답이 없는 거였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됐죠? 자, 그럼 두 번째로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떤 애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수히 많다라고 하냐 한번 봅시다. 예를 들면 x 더하기 y가 1이래요. 자, 근데 2x 더하기 2y가 2래요. 중학생 때 했던 방식으로 따지면. 자, 그럼 우리가 x 더하기 y가 1이니까 얘는 다시 쓰면 2의 x 더하기 y네요. 근데 x 더하기 y가 1이니까 얘는 2네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2가 2다. 그럼 x, y에 뭘 넣든지 간에 얘는 항상 2는 2니까 항상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항상 성립한다. x하고 y에 뭘 넣어도 성립한다. 그러니까 무수히 많다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했던 2차 방정식으로 예시를 또 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x-y는 0이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위에 있는 식, 이거 어떻게 풀기로 했어요? 위에 있는 식을 봤더니 x는 y네요. 그럼 걔를 어떻게? 2차식에 집어넣자. 대입하자. 그랬더니 x는 y이기 때문에 y제곱 마이너스 y는 0이래요. 어떻게 돼요? 좌변은 0이니까 항상 0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다? x하고 y에 뭘 넣든지 간에 좌변은 항상 0이 될 거고 우변은 0이니까 성립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립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보니까 어때요? 열립방정식을 풀었는데 우리가 막 문자를 없애줬더니 좌변에 있는 수랑 우변에 있는 수가 이렇게 다른 경우가 나오면은 해가 없는 거고
좌변에 있는 수랑 우변에 있는 수가 항상 이렇게 같아질 경우에는 뭐다?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뜻이겠죠. 이해가 됐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함수 단원, 이제 나중에 더 나아가서 뭐 원의 방정식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 얘를 이제 좌표 평면상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바라볼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 이런 거구나. 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엄청 많을 수도 있구나. 딱 우리가 지금 예시 2개 봤던 것 같이 딱딱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구나. 그럼 나의 목표는 뭐다? 일단 해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판단하면서 문제를 봐야 되겠다라고 그 정도로 생각하면서 이제 복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는 합과 곱이 주어진 연립방정식이래요. 자, 이거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건데 합과 곱이 줬대요. 우리 이거 뭔가 합하고 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봤더니 우리가 두근을 알고 있을 때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알 수 있었죠. 기억나나요? 그래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였고 선생님이 지금 말로 하지만 여러분들은 앞에 우리가 10 몇 강이었죠? 그거를 다시 뒤집어 보면서 아 저런 게 있었지 기억해주면 돼요. 그 우리가 두근의 곱은 a분의 c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거를 이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돼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니까 한번 봐봅시다. 자, 어떻게 첫 번째로는 연립방정식을 이용할 겁니다. 연립방정식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 아까 이야기했던 것 같이 우리가 어떤 1차식부터 좀 바라볼 거예요. 그러면 얘는 1차식이니까 문자 하나 더 정리될 건데 x도 하든 y도 하든 둘 다 깔끔하겠네요. 그래서 y는 6-x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자? 두 번째는 식에다 집어넣자. 대입하자. 자, 그럼 x에다가 6-x가 5니까 대입해주면 우리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가 5네요.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0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한 답은 x가 1 또는 x는 5다 라고 구해주면 되겠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x만 구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미지수 다 구해야 된다. 그럼 y도 구해줘야 되는데 뭐 y는 6-x니까 거기다 집어넣어줘서 대입해줘서 y는 5 그리고 y는 1 이렇게 두 개의 순서쌍을 구해줄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됐죠? 자, 이렇게 구해도 되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근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x하고 y를 근으로 갖는 식을 구하자는 게 아니고 x하고 y가 뭐냐죠. 이해가 되나요? 지금 한 이야기? 자, 이거 옆에 파란색으로 쓰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때 학생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목표는 x하고 y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우리는 x하고 y가 궁금한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정식에 큰 의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요. 그럼 방정식에서 큰 의미를 안 갖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최고차항의 개수를 1로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하자는 뜻이에요.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최고차항의 개수를 1로 하나, 10으로 하나, 100으로 하나, 1억으로 하나, 아무튼 얘가 갖는 근은 똑같이 x하고 y일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성을 좀 고민해서 생각해보면 우리 앞에서 이거 비슷하게 했었어요. x 더하기 y가 6 이거 왜 검정색으로 쓰고 있을까요? x 더하기 y가 6이고 x, y가 5네요. 그럼 x하고 y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면 t라고 할까요? 우리가 x 여기 썼으니까 t 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5가 0을 만족하는 이 t가 x하고 y다 이 뜻이겠죠.
자, 그럼 이거 이제 인수분해해서 풀어주면 t가 1 또는 t가 5네요. 그쵸? 그럼 이 t는 x가 될 수도 있고 y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x라고 해줍시다.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둘이 더해서 6이니까 x가 1일 때는 y가 5고 x가 5일 때는 y가 1이다 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이해가 됐죠? 자, 물론 우리가 지금 아무런 조건이 없으니까 이렇게 푸는 건데 만약에 x하고 y가 우리 중간고사 때도 그런 문제 있었죠. 정수다 또는 실수다 이런 말이 있으면은 항상 뭘 생각해 줘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찾은 이 식에서 과연 그 근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문제들 같이 풀어줘야 된다고. 이해가 됐죠?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우리가 문제 푸는 기계가 되지 말자. 항상 어떤 쉬운 문제더라도 풀면서 조금 고민을 해봅시다. 과연 이렇게 풀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내가 조건 하나에 놓친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을 조금씩 해보면서 푸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하고자 하는 게 우리 16강의 내용이었고, 선생님하고 한 문제만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가 선생님하고 2번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우리가 1번 문제도 선생님이 보기에는 문제 참 괜찮거든요. 근데 이거 풀려면 우리가 뒤에 2차 부등식이라는 거, 여기 써져 있죠? 네, 여기 써져 있네요. 2차 부등식이라는 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나중에 여러분들도 지금 푸는 게 아니고 나중에 2차 부등식이라는 단원까지 다 배웠을 때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한번 풀어보는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제들 선생님하고 좀 같이 봐볼게요. 그 외의 문제들은 여러분들 다 개인적으로 풀어봐야 돼요. 자, 우리가 B의 각도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라고 이렇게 줬어요. 의 외접원이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걸 알아야 되냐? 우리가 원이 있을 때 원의 지름에서 원의 또 다른 지름, 그러니까 뭐라는 거죠? 원의 그림으로 표현할게요. 어떤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원의 지름이 이렇게 하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지름 밖에 있는 어떤 점 하나를 잡았을 때 이 지름의 양 끝에서 이렇게 이어주면은 항상 여기가 직각이 된다 이런 거 알고 있죠? 기억나죠? 그러니까 걔를 좀 써먹으면 좋겠다라는 게 여기서 일단 힌트를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각삼각형 A, B, C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B가 되려면 A, B, C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시작해주면 되겠죠. 자, 반지름의 길이가 3이래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AC라고 하는 이 지름이 반지름의 2배인 6이겠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 네저번의 반지름이 1이래요. 그래서 네저번을 하나 또 그려줍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네저번이 하나가 있고 우리가 네저번 그리면은 이렇게 만나는 점에 수선의 발을 이렇게 항상 내려줬었죠.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1이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여기가 네저번의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여기도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도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일단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이 정도 해석은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직각삼각형의 세 변 중 가장 짧은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지금 A, B, C라고 했지만 B가 90도지 A, B, C, A하고 C가 어떻게 있는지는 위치를 모르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BC가 가장 짧은 변이라고 가정하고 일단 문제를 풀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럼 구해 볼 건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한번 하나씩 정해 봅시다. 여기를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여기를 B라고 그냥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6의 제곱은 A 더하기 1의 제곱에다가 B 더하기 1의
제곱이다 라는 거 하나 얻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건 여기의 길이가 a이기 때문에 여기도 a라는 거 다들 구할 수 있겠나요? 이거 내저번이 있을 때 갖는 성질이죠. 마찬가지로 여기가 b이기 때문에 여기도 b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6은 a 더하기 b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그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다? 짧은 변이라고 했으니까 bc라고 했으니까 b 더하기 1은 무엇이냐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약간 조금만 더 고민을 해주면 b 더하기 1이라고 딱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우리가 뭐라고 해주면 되냐면 아무튼 더 짧아야 돼요. 그럼 a 더하기 1이 더 짧을 수도 있고 b 더하기 1이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꼭 b 더하기 1이다 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시작하긴 했지만 그냥 a와 b 중에서 더 작은 값을 찾아서 뭐 하자? 1 더하자 라고 생각을 해주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도 미지수를 잡고 문제를 봤기 때문에 가끔가다 b 더하기 1이 아니고 a 더하기 1이 더 짧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인드 자체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설정한 거는 문제에서 주어진 게 아니면 뭐다? 항상 의심하면서 우리가 설정한 걸 없애주면서 가자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쓰고 나서 봤더니 뭐예요? 이걸 만족하는 연립 2차 방정식을 풀어내서 A, B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풀어보면 36은 A제곱 2A 1 B제곱 2B 더하기 1 근데 A 더하기 B가 뭐라고요? 6이라고 했으니까 얘랑 얘가 12네요. 12에 1씩 더했으니까 14 넘어가 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2와 A 더하기 B가 6 이걸 만족하는 XY를 구하시오 이거겠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풀면 될까요? 일단은 첫 번째 방법 풀이는 방법 1 앞에서 한 것 같이 1차식을 알고 있으니까 얘를 정리해가지고 2차식에 대입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색깔을 좀 다르게 할까요? 우리가 방법 1은 빨간색으로 쓸게요. 방법 1은 얘를 이렇게 대입하자. 방법 2는 어떻게 풀 거냐면 우리가 a 더하기 b가 6이니까 a 더하기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은 36이죠. 근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2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2ab가 14다. 그럼 ab가 7이다 알 수 있겠죠. 그럼 방법 2는 뭐예요? 앞에서 했던 우리 앞에서 했던 거 다 써먹는 거예요. a 더하기 b는 6이면서 a, b는 7인 얘에 대해서 a, b를 찾는 거였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7은 0을 만족하는 t값 찾아줘서 걔가 a 또는 b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죠. 이해가 됐죠? 자, 그럼 얘를 풀어보면 얘 근해 공식을 써보면 t는 3 플러스 마이너스에 9에서 7을 빼니까 루트 2네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a가 3 플러스 루트 2 또는 a는 3 마이너스 루트 2다 라고 구해주면 되겠죠. 이해가 됐죠? 자, 그럼 b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겠어요? 3 마이너스 루트 2 더해서 6이니까 얘는 3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아까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더 짧은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다? A와 B 중에서 더 작은 값을 찾아서 1을 더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와 얘 중에 더 작은 애는 얘겠죠.
그럼 여기다 1을 더해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애는 4 마이너스 루트 2다 라고 구해주면 되겠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b 플러스 1이 답이 되겠지만 그 b가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가 더 작은 최소값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줘야 되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만 푸는 기계가 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조금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었을 때 할 수 있는 사고력이겠죠. 다들 이해가 됐나요? 자,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렇게 오늘 16강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16강에 대해서는 핵심은 우리가 여기 1번, 개념 정리 1번에 적었던 저 내용이 핵심이에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내용이니까 선생님이 안 풀어준 문제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지금. 문제 1번, 2번, 3번에 실력 따지기 기본도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다 같이 풀어보면서 우리 다들 복습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고 집에서 푹 쉬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17강으로 뵙겠습니다.